성남 권영한의 이야기. 이 시간에는 전주의 시인 이성계와 또 무학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무학대사는 1327년 경상도 합천에서 태어났습니다. 무학의 부모는 한때 외구에게 끌려갔다가 돌아온 하층민 출신인데 갈대로 삿갓을 만들어서 팔았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무학선사의 어린 시절의 기록 등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양반들 집안 자녀들의 내력만 기록을 하지, 쌍놈의 이야기, 다시 말하면 하층 사람들의 기록은 하지 않았는 때문에 무학대사의 어린 시절의 기록은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무학은 1343년 18살의 나이에 송강사에 들어가서 소지선사 밑에서 승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용문산의 해명국사로부터 불법을 전수받고 묘향산 금강굴에서 수도를 하여 드디어 거기서 득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좀 더 공부가 하고 싶은 욕심으로 1353년, 그러니까 공민왕 2년에 원나라 원경에 유학하여 인도의 지공선사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기도 한 아주 유명한 스님입니다. 원나라에 있는 동안 오대산 등 중국의 각지를 순례하여 경문을 넓히고 또 도를 닦았습니다. 그 후 유명한 나홍화상 해근을 만나서 서산 영암사에서 수년을 머물다가 1356년 고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1364년 나홍은 화엄사를 중건하고 무학을 불러서 수자승으로 삼았습니다. 나홍이 사망한 뒤에는 무학은 전국을 돌며 수행하였는데, 이때 아마 이성계를 처음 만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떤 연유로 만났다 하는 것은 아직도 기록이 잘 남아있지 않고 또 확실치가 않습니다. 무학은 일찍이 이성계의 꿈을 해몽하여 서강사를 짓게 해준 인연으로 이성계의 아주 우대를 받았으며 상지술에 밝았다고 합니다. 상지술이라 하는 것은 천문지리 중에서 땅의 이치를 밝히는 그런데 아주 이치가 밝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학은 이성계의 왕사가 되어 처음 양주 화엄사에 있었으나 늙었다는 핑계로 용문산으로 옮겨 조용히 도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고려 유신들이 모두 두문동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가 하면은 또 먼 시골로 낙향하여 부사 이군을 고집하는 바람에 고려의 수도 개성에 정이 떨어져서 딴 데로 천도를 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천도라 하는 것은 수도를 옮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고려의 유신들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하는 그런 지조 때문에 이성계가 아무리 좋은 벼슬을 주고 우대를 해도 조선 왕조에 협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아마 개성의 매력을 잃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양보다가도 계룡산 밑이 더 좋다는 또 이견이 일부가 있어서 이성계는 먼저 계룡산에 가보기로 했는데 무학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말하기를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서로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도사께서는 보통 사람의 눈과 다르니 과연 계룡산 신도안이 수도로 정할 만한 곳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이성계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이성계는 무학을 천하제일의 도사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최종 결정은 무학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무학은 계룡산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무학과 라이벌이 되어 있는 정도전도 계룡산만은 안 된다고 반대를 해서 두 사람이 다 계룡산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계룡산으로 수도를 옮길까 하는 그런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이름만 신도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후보지가 한양, 즉 지금의 서울이었습니다. 서울을 새 수도로 정하였는데 이때도 태조 이성계는 무학대사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무학의 대답이 그때 좀 모호했다 합니다. 왕이 왕사 무학에게 이곳 한양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니 무학은 이곳은 사방이 높고 아름다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주황이 평탄해서 도성으로 알맞은 곳입니다. 그러하오나 대신들과 지간들의 의견을 묻고 따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고 여운을 남기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화는 태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학이 말끝을 흐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학은 항상 도읍을 정하는 문제를 놓고 정도전과 날카로운 대립이 있었습니다. 무학은 정도전과 달리 무학산 앞에 다시 말하면 지금의 신촌에 궁궐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도전은 한사코 무학의 주장을 동조하지 않고 북한산 아래 남양으로 경복궁을 지어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이성계는 당황했습니다. 자기 눈으로도 신촌은 왕도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좁은 것은 고사하고 산이 동쪽으로 기울어 있어서 궁궐을 서양으로 짓게 되니 그 모양새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성계는 정도전의 주장하는 대로 따랐고 무학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무학은 항상 자기 의견을 먼저 내비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왕이 물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일관하고 제3, 제4 물을 때 비로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무학이 대신들의 의견을 참작하소서 하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어쨌든 한양 청도 문제에서 정도전이 무학에 이긴 것 같으나 곧 태조 방언에게 죽은 것을 보면은 긴 안목으로 보아 무학이 이긴 것 같습니다. 무학이 대궐을 짓기 위해 경복궁 텅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를 걸치고 대들보를 올리면은 웬일인지 그날 밤으로 다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다 똑같이 그 상랑식을 할 수가 없어서 공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진 무학은 어느 날 고개를 타려미고 한강가를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노인이 소를 끌고 와서 소에게 한강물을 먹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가 한사코 물을 먹지 않으려고 고개를 흔듭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소를 때리면서 하는 말이, 야, 이 소야, 이놈의 소야, 네가 무학같이 이놈의 미련하구나. 오늘 지금 물을 안 먹으면 하루 종일 땡빛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찌하려고 물을 안 먹느냐. 그놈 참 무학같이 미련하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무학이가 언뜻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무학이는 그 노인한테 달려가 가지고, 노인이여,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고 이래 물으니, 노인은 걷도 보지도 않고 소를 몰고 가면서, 한양 땅은 학이 날아가는 지세인데 학의 두 날개와 다리를 눌려놓고 대궐을 지어야 되지. 그냥 학의 등다리에다가 대궐을 지으니까 학이 날개짓을 할 때마다 무너지는 것이 당연하지 하면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학이는 그 말을 듣고 대궐을 짓기 전에 4대 문부터 지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